LG전자의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나 애플에 많이 못 미쳤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접 숫자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실적은 더욱 참담했죠. 무려 23분기에 연이은 적자로 LG전자는 몇 달 전 스마트폰 사업을 결국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작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고 나니까 LG전자의 주가가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LG전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포셔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억 속 여러 명작 핸드폰을 만들었던 LG전자였지만 최근 연이은 부진으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결국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LG전자가 최근에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었던 주식 최고가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꿈꾸고 있는 아주 발칙한 비전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흔히 LG전자의 주력 상품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백색 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생활 가전,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불리어지는 OLED에서 LG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런 LG전자가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는 바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 전장 산업입니다. 실제로 LG전자가 가장 최근 투자한 내역들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자동차 산업이 돈이 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전장 산업은 LG전자에겐 스마트폰과 더불어 꾸준한 적자 사업부였습니다. 그런데도 LG전자가 이런 전장 사업부에 큰 투자와 협력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장 산업이 불과 몇 년 후면 엄청난 규모를 가진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LG전자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부터 나사 하나하나까지 자동차 회사가 전부 다 만드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뼈대에 철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이나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위아, 또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의 부가가치를 자기 손에 쥐고 있었죠. 이렇게 완성차 업체가 모든 것을 다 해먹는 그런 산업에서 LG전자는 어떻게 기회를 엿보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정말 미친듯이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속에는 이런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연기관 엔진에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류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순간 내연기관에 들어가던 수만 개의 부품들이 모조리 쓸모없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구동 방식이 전기차의 시대에선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롭게 필요로 하는 부품들의 가지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기차로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 질서를 꽉 잡고 있던 완성차 회사들 중에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LG전자는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LG전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정말로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많은 부품들 중에서도 유독 LG전자가 전력 투구하여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 부품이 있는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부품, 무엇일지 감이 오시나요? 아마 많이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LG화학이 만들고 있죠. 그냥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성장과 LG화학의 경쟁력 확보 덕분에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 뒤를 바로 쫓는 것이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즉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전기차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서 얻어진 기회가 결코 두 번 다시 주어지거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3위에 이르는 마그나와 손을 잡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는 왜 하필이면 마그나와 협력하길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그나가 가지는 고객사들의 강점에 있는데요. 전세계 부품업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덴소 같은 경우에는 자국 회사인 도요타에게 판매하는 비중이 무려 7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부품을 확보하게 된다면
마그나의 고객 네트워크망에 힘입어 빠르게 전 세계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그나는 왜 하필이면 LG전자와 손을 잡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LG전자가 전 세계에 있는 부품업체들 중에서도 정말 몇 안 되는 거의 모든 전장 상품들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만나서 전장 산업에 정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니까 정말 어쩌면 미래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은 기존의 완성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라 바로 LG전자와 같은 전장 산업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시대에선 완성 전기차의 제조 원가의 무려 50%가 전장 부품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선 약 20% 정도만이 전자제품, 즉 전장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열리는 전기차 시대에선 무려 제조 원가의 50%가 전장 상품이라고 하니까 미래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전장 회사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렇게 지나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끈한 시장과 그런 기대 덕분에 LG전자의 주가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LG전자가 전장 부품업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글로벌 전장 부품업체들에 비해서 아직도 주가가 절반이나 반의 반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LG전자의 주가가 정말로 많이 뛰었지만 아직 박앤세일 중이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는 전혀 새로운 환경, 즉 정글에서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LG전자 입장에선 정말로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셈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기회가 다가오니까 10년도 더 전 LG전자가 저질렀던 정말 통한의 실수가 생각납니다. LG전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핸드폰 시장에선 절대 강자였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새롭게 급부상한 트렌드, 스마트폰의 시대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0년 동안 무려 5조 원이라는 참담한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큰 실패를 맛본 LG전자는 10년 후에 어쩌면 스마트폰 그 이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기회를 꼭 잘 살려서 훨씬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장사, 즉 누구나 하는 실수라지만 두 번의 실수를 한다면 정말 병